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개인 파산 면책 항고심 결정문 총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24일 날 관보에 게재된 전자관보를 말합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수원지방법원 항고심 결정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좀 간단한데요. 이제 결국 낭비라는 겁니다. 낭비. 1심에서는 낭비로 면책 허가를 안 했어요. 5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해당돼서 면책 안 된다. 불허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고심에서 이렇게 보니까 채무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약 한 4년 정도 되죠. 4년 동안 침구류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이거를 뭐 옛날에 저희 때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만물상이라 그러죠. 시장 같은 데 가면 모든 거 다 파는 데 있죠.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뭐 생활용품. 근데 이제 채무자가 요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 파산이 2009년이잖아요. 이분이 아마 파산 몇 달 전에 만약에 이게 2009 하면 9413이니까 아마 하반기에 들어왔을 거예요. 수원이 그 당시에 그래도 한 10,000건 정도 할 때일 거예요. 서울은 한 2, 3만 건, 2만원에서 3만 건 정도 할 때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11월이나 12월쯤에 이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 2009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파산 신청할 때 최초 이제 초창기죠. 1분기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이제 거래처가 있어요. 뭐 시너스, ULDMC, 드림농산물, 호남수산, 그러니까 농수산물, 뭐 잡화 다 취급하는 데 같아요. 물품을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물품을 공급받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걸 다 못 갚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뭐 GS 자동차 공업사에서도 자동차를 뭐 어떻게 뭘 수리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270만 원을 결제했고요. 그래서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게 이제 이 GS 자동차 공업사는 2몇 %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물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이제 대금을 결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사에서 270만 원 결제한 게 과연 낭비냐? 좀 의문이 있죠. 영업하는 분들은 이분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뭐 파산 면책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일단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받은 다음에 신용카드라도 긁어줘야지 물건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도 다시 이윤을 붙여서 도소매 업자한테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소매업자들한테 그거를 공급해서 그 대금으로 신용카드를 다음 달에 갚을 수가 있죠. 결제를 하면 계속 이제 메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방식이 일종의 외상으로. 그런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낭비다. 이 사람은 외관상은 좀 그럴 수는 있죠. 어차피 이거를 만약에 하나도 결제를 못했다 그러면 에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번에 한번 다 저거 한 다음에 카드로 긁고 물건 갖다가 자기가 이제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현찰로 받고 그걸 집어 썼다. 외관상으로 보면 재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사유만으로 과연 이게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원심 결정을 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신용카드를 2009년이죠. 2010년 이때는 신용카드를 엄격하게 봤어요. 저희도 파산 신청을 해보면 그 신용카드까지 막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지금은 신용카드를 사용 내역을 요청하나요? 서울 같은 데는 요청하는 경우는 이제 관제인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지 않죠. 저는 이제 뭐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대법원 그 전자보고서에 첨부 서류에 29종에다가 맨 마지막 30번에 이게
카드 사용 내역, 3년간 카드 사용 내역이 훌렁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출력해서 내니까 또 내는 사람은 내. 그러니까 기록만 두꺼워지고 신용카드를 결국은 분석해내는 거는 채무자를 죽이려면은 면책 불허가 시키려면 마음만 먹으면 뭐 진짜 99% 면책 불허가 시킬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은 면책 불허가 시킬 수 있어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 그래서 저는 그 30번의 면책 그 뭐죠 신용카드가 이걸 누가 넣었을까? 서울회생법원에서 넣었을까요? 지금 줄이려고 14가지를 바꿨는데 어떤 사람이 넣었을지 참 법원 행정처에서 넣었을까요?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갑자기 신용카드는 뭐 굳이 누군가가 그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파산 은닉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재산 은닉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진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저는 지금 신용카드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10년치를 조사해요. 왜? 채권자가 아주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저 사람 낭비, 한 달에 수백만원 결제했습니다. 그래? 법원에서 판사님이 야 10년치 다. 그래서 이번에 10년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엑셀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업소별로 술집 한 30군데 이름 해서 그 이제 뭐 제가 엑셀로 치든지 아니면 누구 뭐 한글로 이렇게 숫자를 하든지 해서 월별로 또 따져야 되고 연도별로 따져야 되고 지급불능 시기 이전 이후로 따져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과연 요건에 맞으면 과다한 낭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채무가 예를 들어 1억인데 술값 쓴 게 만약에 뭐 한 지급불능 시기 이후입니다. 뭐 무조건 아니고 잘 나갈 땐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채무가 연체되면서 지급정지 내지 지급불능이 명백하게 성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로 그냥 계속 쓰면서 술을 먹었다. 그럼 문제가 그게 만약에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이상 된다. 그럼 불허가 시킬 수도 있죠. 사실은. 재량면책은 이제 나중에 문제죠. 항고심에서 또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거를 막 요구하면은 사실 뭐 관제인 그 조사 범위가 너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뭔가 신용카드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좀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면책 불허가를 뭐 늘리라는 입장인가 아니면 뭐 신용카드사에 입장이 반영된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갑자기 들어가갖고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이게 여기서 신용카드로 불허가 받은 사람이 있어서 최근에 그 아마 파산 신청하신 그 대리인들 아니면 그 사무장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게 30번이 뭐지? 그 이제 관제인 보고서에 전자관제 보고서에 할 때 첨부 서류에 1번부터 29번까지 있었잖아요. 30번에 떨랑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1번부터 14번 하는데 거기는 없죠. 거기 다 빼버렸죠. 그래서 이게 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또 법원별로 기존 거 그냥 29종으로 하자라는 법원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서울 따라가자 라는 법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한번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서울도 2월 달부터니까 그 보고서가 내는 거는 아직도 아니죠. 보고서를 내려면 이제 그거는 5월 보고분부터 3달 정도 후인 5월 보고분부터 적용됩니다. 4월 보고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2월부터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적용해 주겠죠. 관제인이 보고할 때는 두세 달 후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어떤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항고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담도 얘기하고
좀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